내년에 지금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준비하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레임 브라임 릴티 그룹의 에이프럴리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김남균 브라인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2023년 마지막 네. 마켓 업데이트네요. 그래서 오늘 좀 빅 뉴스가 몇 개 있었는데 우선은 그냥 맨날 네. 하던 식으로 네네. 11월 달이 어땠는지 네네. 대해서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밴쿠버 쪽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나온 그 리포트 헤드라인이 Balance condition come to Metro Vancouver for holiday season.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크리스마스 전 이제 12월 달 딱 올해 연말 들어가면서 밸런스 마켓으로 이제 많이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인벤토리가 좀 느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인벤토리가 좀 느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21년도 이후로서 셀렉션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그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플라이가 늘어나면은 가격은 이제 약간 더 스테이블라이즈 되면서 바이어분들한테 약간 더 좋은 마켓으로 변하고 있다. 네, 그러면 세일스 이제 숫자 한번 다 이야기 드릴 건데요. 그 밴쿠버 쪽에 11월 달 톨도 판매 세일스가 1,702채. 작년 11월 달에 비교해서는 4.7% 오른 거고요. 작년에는 1,625채였으니까. 그렇지만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33% 다운. 10년 평균이 2,500채가 넘게 팔려야 되는데 1,700채밖에 판매가 안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523채.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서 7% 인크리스고, 타운하우스는 316채였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12.5%, 아파트는 850채가 팔렸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4% 정도 인크리스한 거입니다. 뉴 리스팅은 이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그 11월 달에 새로 나온 리스팅은 3,369채임으로써 작년 11월 달에 비교해서는 9.8% 늘어났죠. 그러니까 뉴 리스팅이 작년에 비교해서는 늘어났지만 10년 평균으로 봤을 땐 아직도 2.8%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뉴리스팅은 많이 나왔지만, 특히 작년에 비해서 확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약간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 토도 리스팅이 그러니까 1931채인데 작년에 비교해서 역시 13.5% 늘어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지만, 재밌는 게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3.7%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뉴 리스팅은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다운이지만 톨도 인벤토리는 압이다.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판매가 좀 안 돼가지고 물건이 좀 늘어난 거 아닌가, 물건이 쌓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가 지금 밸런스 마켓에서 돌아가고 있다. 요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저희가 계산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다면은 세일스 투 액티브 리스팅 레이쇼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3%. 딱 봐서 밸런스 마켓 쪽이죠, 대충. 그 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낮은데 주택이 12.7%,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9.8%, 콘도 아파트가 18.2%. 그래서 아파트하고 타운하우스는 그래도 아직도 살짝 더 셀러스 마켓으로 약간 더 쏠려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이어스 마켓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이 이렇게 되면 타운하우스 아파트도 그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프레이즐 밸리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할러데이 시즌하고 계속된 높은 이자율로 슬로우한 마켓을 보였는데요. 바이어분, 셀러분 둘 다 이제 결정을 조금 미루는 추세로 리스팅도 적고 세일도 적은 그런 한 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91개의 세일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10월 말 대비해서 비교하면 8%가 감소한 수치고요. 뉴 리스팅은 2030개 새로운 리스팅이 나왔는데, 이거는 10월 대비해서 20%나 감소했던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크로 리스팅이 많이 나왔던 5월 3,533개에 비해서 43%나 감소한 수치를 보여서 새롭게 매물을 내놓는 손님들도 굉장히 적었던 걸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슬로우한 세일하고 새로운 리스팅 감소는 겨울 시즌과 이자율이 내릴 때까지는 계속될 전망으로 프레이저 밸리에서는 예측을 했고요.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모든 매물 숫자를 보면 액티브 리스팅은 6,254개로 지난달 대비해서 5% 줄은 숫자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작년 2022년 11월에 대비해서는 17%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새롭게 집을 내놓는 분도 줄고 집을 구매하시는 숫자도 줄고 새로 나오는 매물들이 줄었기 때문에 세일이 줄었지만 마켓에 많은 인벤토리가 나와 있지는 않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세일스 투 액티브 레이쇼, 그러니까 100채의 집이 있을 때 12채에서 20채 사이에 팔리면 저희가 밸런스 마켓으로 보고 그보다 많이 팔리면 셀러스 마켓, 그보다 조금 팔리면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14%, 그래서 밸런스 마켓을 보였고요. 하우스는 12%로 굉장히 바이어스 마켓에 갈랑말랑하고 있는 그 시점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슬로우하지만 아직은 밸런스 마켓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밴쿠버 쪽에서 평균 가격 CPI 인덱스 이제 가격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18만 5,100불. 이제 평균 집값 밴쿠버에 있는 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8만 2,600불, 타운하우스는 109만 2,600불, 아파트는 76만 2,700불.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뭐 작년에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뜯어서 말씀을 좀 복잡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교해서는 한 4.9%, 5% 정도 가격이 오른 거지만 저번 달 10월 달에 비교해서는 한 1% 정도 가격이 빠졌다고 되게 간단하게 이제 서머리를 했으면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 밸리 쪽 가격도 다 나오셨죠? 네, 굉장히 비슷한데요. 하우스는 지금 이제 팔리는데 평균적으로 한 36일 정도 걸리는 데 비해서 타운하우스는 타운하우스 아파트는 한 29일 정도 걸려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가격은 4개월째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내린 수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한 1% 정도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작년 1년 전 대비로서는 아직까지도 오른 수치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5%에서 6% 정도 작년보다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가격 조금 짚고 넘어가면 평균 하우스 가격이 1.489100, 그래서 10월 대비 한 달 동안 0.94% 떨어졌고요. 그렇지만 작년 대비는 6.22% 아직도 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타운하우스가 83만 7,200으로 지난달 대비 0.95% 다운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는 5.08 정도 올랐고요. 아파트가 54만 5,300으로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지난달 대비 0.02% 다운이고요. 작년 대비는 5.8% 가격이 오른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켓이 슬로우하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바이어스 마켓이 아니라 밸런스 마켓에 멈춰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격이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뭐 1%씩 이렇게 떨어지고 오를 때 막 15%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다 해도 작년에 집 사신 분들은 5%에서 6%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신 거니까 주택은 준비가 됐을 때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가격 오를 때는 네. 훨씬 더 많이 세게 그쵸. 많이 더 빨리 오르고 그쵸. 떨어질 땐 좀 천천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본능적인 그냥 그 비즈니스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포멀하고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떨어질 때는 끝까지 그거를 인정 안 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12월 13일 날 네.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되게 큰 뉴스가 나왔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오늘 발표가 된 게 그 페드에서 그 발표가 된 게 우선 금리는 안 올랐고요. 이번에 5.25에서 5.5%를 유지하기로 했고 내년에 지금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준비하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식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밝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미국이고 이제 캐나다도 이제 이거를 왠지 쫓아갈 거라고 이제 저희는 모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올해 지금 12월 6일 날 이제 마지막 그 금리 발표 날짜는 아무 변화가 없었고 지금 첫 번째 2024년도에 나오는 게 1월 24, 그 다음이 3월 6일, 4월 10일, 6월 5일. 우선 뭐 중반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크게 기대되네요. 이게 떨어지는 건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언제냐. 네. 그래서 업사이징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마켓 좀 슬로우할 때 덩치가 더 큰 걸로 움직이시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집을 꼭 파셔야 되는 분이라면 봄 마켓까지 기다리는 걸 전 추천하고 싶고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기다렸다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분양은 지금이 황금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을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매물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좋은 딜들이 많아서 지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 양쪽 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많이 잡히는 두 나라가 지금 되게 비슷해요. 캐나다가 3.12%, 미국이 3.14%. 근데 중요한 게 미국과 캐나다 두 국가 둘 다가 롱텀 평균 인플레이션 레이트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낮아요. 오히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롱텀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에버리지가 3.15,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거보다 지금 이번 달은 더 떨어졌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3.28%가 이제 평균인데 3.14로 돼 있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났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3%면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는 1%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받고 되게 굿뉴스고 저는 되게 기대되는 내년 봄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곧바로 지금 좀 타이밍이 좀 맞지 않을까. 네. 좀 더 자신 있게 네. 그 말씀.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리세일과 프리세일을 같이 컴바인해서 하다 보고 또 굉장히 좋은 한 해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일즈 숫자가 이렇게 다운했다는 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놀래고 네. 아 이렇게 부동산 마켓이 좀 슬로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요. 네, 내년에는 아마 굉장히 활발할 걸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 크리스마스 파티 그 촬영 때 한번 뵐 것 같고 내년에 또 활기차게 좋은 시작으로 정확한 인포메이션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빠른 정보 더 좋은 혜택 에이프렌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